그러지 마. 꽃깃태의 전사는 긍지가 높아서 타인 앞에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설사 날개 잃은 자가 될 처지라도 말이지. 차스카! 반가워, 여행자 페이몬. 일단 여기서 좀 떨어져서 얘기하자. 코이유르한테 보이지 않게. 코이유르라면 다리 위에 있는 저 여자애? 저대로 내버려둬도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면... 걱정 마. 그래서 알파 장로가 날 여기로 보낸 거니까 돌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바로 날아가서 받을 거야. 그리고 아무리 낙담했대도 코이유르는 하늘을 목표로 했던 전사야. 그렇게 나약하진 않아. 꽃깃태에는 균룡을 타고 하늘을 나는 정예 비행 부대가 있어. 다만 하늘을 누비는 기사가 되려면 뛰어난 실력은 물론 균룡의 인정도 받아야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지. 코이유르는 저번 비행 시험을 위해 몇 년을 준비했지만 결국 떨어졌어. 그래서 저렇게 슬퍼하는 거야. 비행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균룡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낙담하고 하늘에 대한 동경을 내려놓게 돼. 마지막엔 더는 도전조차 하지 않지. 우린 그런 사람들을 날개 잃은 자라고 불러. 그럼 설마 부족에서 쫓겨나는 거야? 응? 그럴 리가. 다들 소중한 전사들인걸? 균룡이 깃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듯 부족도 모든 구성원을 소중히 여겨. 특히 이전의 큰 전쟁을 경험한 뒤론 젊은 전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의 미래가 맡겨져 있으니까. 균룡도 비행을 익히기 전엔 절벽에서 추락하기도 하는 법이야. 날개 잃은 자 역시 언제든 다시 투지를 불태울 수 있어. 그때까지 그 전사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야. 그렇구나. 코이유르가 얼른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코이유르의 휘파람 소리에 자신감이 없어. 이런 부름에 응답해오는 균룡은 없을 거야. 꽃깃태에서는 휘파람이나 호각으로 용 동료를 부르거든. 코이유르도 균룡을 불러서 다시 한번 비행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 하지만 균룡은 꽃깃태의 전사들보다 더 고고한 존재야. 이렇게 자신 없는 휘파람으로는 균룡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시험을 통과하지도 균룡을 부르지도 못하면 더 자신감을 잃게 될 거야. 그럼 머지않아 정말로 날개 잃은 자가 되겠지. 코이유르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사실 코이유르의 비행 실력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하늘로 돌아가려면 스스로 마음의 벽을 넘어야 해. 혹시 모르니까 난 다시 숨어서 지켜봐야겠어. 일이 마무리되면 너희에게 꽃깃태를 구경시켜줄게. 코이유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차스카는 코이유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했지만 이대로는 해결이 안 돼. 휴, 우연이라도 긴 용이 코이유르 앞에 날아오면 좋을 텐데. 그럼 적어도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김용이다! 꿈은 아니겠지? 내가 진짜 김용을 불러내다니! 평생 인정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기, 괜찮으면 나랑 같이 비행 훈련을 해줄 수 있을까? 나 많이 생각해봤어. 저번엔 분명 커브 속도가 느려서 떨어진 걸 거야. 그러니까 벨 기동이랑 S자 선회를 열심히 연습하면 그리고 실속 선회랑 코브라 기동도 해보고 싶어. 어라? 이 휘파람 소리는 긴용을 부르는 사람이 또 있나? 잠깐만! 코이우로는 기분이 좀 나아졌으려나? 어서 다리로 가보자! 차스카 언니! 저 방금 긴용을 불러냈어요. 긴용이 아직 제게 응답해주고 있다고요.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긴용을 불렀는지 타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요. 그래? 타이밍이 안 좋았네. 그래도 한 번 성공했으니 두 번도 가능할 거야. 계속 노력하다 보면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 거고. 네, 역시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안녕, 차스카. 코이유르는 좀 어때?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시죠? 이쪽은 내 친구야. 여행자랑 페이몬이라고 해. 며칠 전에 이 둘한텐 이 얘기를 했거든. 부족에 장래 유망한 후배가 있다고 말이야. 그 유명한 여행자셨군요. 하지만 유망한 후배라뇨. 전 날개 잃은 자가 되기 일보 직전인걸요. 그나저나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왠지 어디서 뵌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성화 경기장 같은 곳에서 본 거 아닐까? 여행자는 요즘 나타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디서 봐도 이상하지 않지. 그런가요? 코이유르! 차스카!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알파 장로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비행 시험이 재개될 거라서 너한테 알려주러 왔지? 제게요? 이렇게 갑자기? 게다가 장로님께서 직접 오시다뇨.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번 시험 때는 시험장을 꼼꼼히 점검하지 못했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도 많았지. 시험이 끝나고 살펴봤더니 시험장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더라고. 저번 시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의 실책이야. 만회는 안 되겠지만 사과의 의미로 시험 재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 그렇군요.
차스카, 이 두 사람은 혹시 여행자와 페이몬이니? 알파 장로도 우릴 알고 있구나. 정보 수집은 전사의 기본이지. 게다가 두 사람은 나타에서 꽤 유명하다고. 안 그래도 진작부터 꽃기태에 초대하고 싶었어. 그럼 맛있는 음식도 주나? 물론이지. 꽃기태는 늘 강한 전사를 대우하니까. 두 사람을 손님으로 모신다면 마땅히 최고의 대접을 해줄 거야. 게다가 저번 전쟁에서 너희가 없었다면 시면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했을 테니 부족을 대표해 둘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나도 강한 전사로 쳐주는 거야? 너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럼 비행 기술로만 따지면 페이몬의 강함은 꽃기태에서도 손에 꼽을 수준인걸? 꽃기태엔 다들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꼭 가볼래. 아쉽지만 난 시험 재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러 가야 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니 소홀히 할 순 없어. 장로님, 저도 같이 가요. 모두가 이 소식을 빨리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차스카, 너한테 손님들의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죠. 그럼 나중에 부족의 흑요석 토템 기둥 아래에서 만나. 고이유르, 이만 가자. 멀리까지 날아간 것 같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방금 코이유료의 부름에 날아온 긴용, 네가 한 거지? 난 어릴 때부터 긴용과 함께 지내와서 그 긴용이 가까이 날아올 때 바로 부자연스러움을 알아챘어. 게다가 용의 행동과 숨결에서 네 모습이 엿보이더라고. 그래서 네가 뭔가를 한 게 아닐까 싶었지. 코이유르가 태워달라고 하자 그 긴용은 무척 당황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휘파람을 불어 떠날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네 표정을 보니 도움이 된 것 같네. 걱정 마. 강자는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이지 않는 법이잖아. 더 캐묻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근거 없는 추측을 떠벌리진 않을게. 게다가 너라면 남다른 능력이 있어도 올바른 곳에 사용할 거라고 믿으니까. 코이유르한테 부족한 건 실력이 아니라 자신감이야. 넌 그 애와 자신과의 갈등을 중재해준 것뿐이고 과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 어차피 네가 나서지 않았다면 나도 엄마한테 장단 좀 맞춰달라고 할 셈이었어. 그러다 코이유르가 알아채면 갈등을 해결하긴 더 어려워졌겠지. 그래, 지금 시간 괜찮아? 꽃기태를 구경시켜줄게.
잘 봐. 간다. 지금 싸우는 거야?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상 훈련이니까 걱정 마. 훈련? 저렇게 어린 꼬마들도 훈련을 해야 해? 꽃깃에는 전사의 부족이야. 먼 옛날에는 나타 전역을 순찰하고 지키던 최정의 특수부대였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무예를 중시하는 풍토는 여전해. 자스카 누나 왔어? 자스카 언니! 우리랑 같이 훈련해줄 수 있을까? 미안한데 지금은 여행자랑 페이몬한테 꽃깃을 구경시켜주기로 했어. 다음에 같이 하자. 여행자 페이몬. 그 전설의 전사랑 전설의 비행고수 맞지? 전설의? 맞아! 바로 우리야! 완전 대단하다. 긴용 없이도 날 수 있다니. 자스카 누나도 혼자서는 그렇게 오래 못 나는데. 저기 여행자 누나! 나 검술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여행자 언니! 우리 집에서 만든 화상 케이크 먹어보지 않을래? 이들은 오늘 손님으로 온 거고 이따 알파 장로님도 뵈러 가야 돼. 다들 거기까지만 해. 코팀이 자기한테 없는 재능을 부러워하기보단 기술부터 열심히 갈고 닦는 게 좋지 않겠어? 카팍, 검수를 논하기 전에 기초부터 제대로 다져야지. 오늘 검 휘두르기 횟수는 채웠고? 그리고 야틀란, 시도 때도 없이 너희 가게 상품을 홍보하는 건 자제해줘. 응. 미안, 애들이 너희 이름을 들어서 흥분했나 봐. 실례가 안 됐으면 좋겠네. 여기 야틀란이 화상 케이크를 쥐어주고 갔어. 사과의 뜻이래. 우와, 냄새 좋다. 여행자, 너도 먹어볼래?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야틀란도 들으면 분명 기뻐할 거야. 그나저나 애들이 널 되게 잘 따르네. 사실 지금까진 네가 좀 더 뭐랄까 도도할 줄 알았거든. 도도하다고? 뭐 그렇게 굴던 시절도 있긴 했지. 꽃깃태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 하지만 중재자는 그러면 안 돼. 그랬다간 싸움 없이 풀 수 있는 갈등도 무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거든. 맞아. 물론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최대한 그런 상황은 피하려고 해. 누가 나한테 그랬거든. 무력으로 이룬 평화는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니 대화와 우정으로 푸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하지만 때로는 강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해지기도 해. 그렇긴 하지. 언니! 자스카 언니! 쿠스코 아저씨가 누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대. 지금 누나를 잡으러 오고 있어. 그래?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난 먼저 가볼게. 이따가 앞에 있는 토템 기둥 아래서 만나. 잘 보이는 곳이니 내 안내는 필요 없을 거야. 지금 설마 도망가려는... 갈등을 중재하는 최고의 방법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피하는 거야. 역시 자스카 누나야! 도망칠 때도 완전 멋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럼 대처 부탁해. 미안. 이걸 꼭 써야 돼.
금발의 이방인과 하얀 비행물체라. 너희가 여행자랑 페이몬인가? 차스카가 너희랑 같이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또 도망쳤나 보군. 저기, 넌 누구야? 누구겠어? 난 차스카의 양아버지 되는 몸이야. 심연이 차스카에게 미친 영향이 더 심각해지진 않았는지 3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기로 했는데 올해만 벌써 3번이나 약속을 어겼어. 무려 3번이나! 차스카는 갓난아기 때 심연의 힘에 침식되어 부모한테 버려졌어. 다행히 야생 긴룡이 차스카를 데려가 정성껏 보살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나중에 순찰 중이던 기사들이 차스카를 발견해 꽃게태로 데려왔는데 그때의 차스카는 짐승이나 다름없었어. 눈만 떼면 다른 사람이랑 싸우질 않나, 부족을 뛰쳐나가 사라지질 않나, 사람보다 용을 더 좋아하질 않나. 인간의 탈을 쓴 용 그 자체였지. 차스카가 말한 도도했던 시기가 저 때인가? 알고 보니 심연의 침식이 차스카의 마음속에 싸움의 씨앗을 심은 거였더라고. 그 뒤로 우리는 차스카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어. 전부 차스카가 노력한 덕분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사람다워졌지. 너무 걱정하지 마. 몸 상태가 꽤 안정된 것 같던데? 그냥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검진을 피하는 게 아닐까? 그건 나도 알아. 심연의 영향이 심해지면 누구보다 차스카 본인이 먼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할 테지. 지금까지 검진에서 심연의 이변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게 문제야. 맨날 상처가 늘어서 온단 말이지. 이 녀석이 우리 몰래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게 분명해. 그래서 검진을 피하는 거고. 그렇구나. 차스카라면 그럴 법도 하지. 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이추가 지켜봤었는데 추이추가 떠난 지금 차스카까지 위험해지는 건 바라지 않아. 추이추가 떠난 후로 차스카의 행동이 점점 더 무모해지고 있어. 꼭 무언가를 만회하려는 것처럼. 차스카를 만나면 대신 말 좀 해줘. 듣기 싫어해도 꼭 부탁해. 검진받기 싫어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더 이상 위험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많이 지났네. 슬슬 차스카한테 가볼까? 북쪽에 있는 토템 기둥에서 만나자고 했지? 안녕, 차스카 알파? 괜찮아. 아버지한테 붙잡혀 있었지? 아버지가 뭘 하셔? 그때 내가 조금 막무가내긴 했지. 조금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생각하면 널 꽃기태로 데려와서 쿠스코네에게 맡긴 게 꼭 어제 일 같네. 야생에서 자란 아이가 꽃기태 최강의 전사로 자랄 줄은 아무도 몰랐지. 응? 차스카를 데려온 게 알파였어? 알파 장로님은 그때 이미 노련한 긴용 기사셨어. 하늘로 순찰을 나왔다가 나와 내 긴용 엄마를 발견하셨지. 엄마도 내가 인간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대. 안타깝게도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지만 그러던 네가 이젠 나타에서 갈등을 가장 잘 중재하는 사람이 됐지? 시간 참 빠르다니까. 나중에 내가 날지 못하는 날이 오면 꽃기태와 비행부대는 너에게 맡길게. 장로님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전 남을 지휘하는 것보단 혼자 최전방에서 나는 게 더 적성에 맞아요. 그러니까 코이유류랑 애들이 성장할 때까지 몇 년만 더 버텨주세요. 너도 참. 이 부족은 강한 사람이 대장 같은 스타일은 아닌 거야? 꽃기태가 강함을 중시하긴 하지만 강함이 꼭 무력을 뜻하는 건 아니야. 1대1로 맞붙는다면 정예로 구성된 비행부대까지 갈 것도 없이 꽃기태의 전사 누구나 날 쉽게 이길 수 있어. 실망했니? 나도 한때는 무를 추구하는 전사였어. 철없던 시절이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잿더미성 오치카나타로 모험도 떠났지. 그 결과 아무 수확도 없이 큰 부상만 입고 말았어.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뒤로 강함과는 인연이 없게 됐지. 내 상을 잊고도 경험과 의지력으로 비행부대를 이끄는 장로가 됐으니 그것도 강함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 얘긴 여기까지 하자. 여행자, 페이몬, 식사를 준비했으니 부담 없이 들어줘. 아싸!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 히히, 디저트배는 따로 있다고. 우와, 배부르다. 마음에 들면 꽃기태에 더 머물러도 좋아. 알파 장로님, 긴급 상황입니다. 뭐? 왜 그래? 내가 나서야 할 상황이야? 그게 부족 밖에서 캐러밴 하나가 우리랑 거래를 논의하러 왔다더라. 하필이면 이럴 때.
아직 날개 잃은 자들에게 소식도 다 못 전했고 비행 시험장도 점검을 못 끝냈는데 부족 내부의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이런 일로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차스카를 도와주자. 맛있는 음식도 잔뜩 얻어먹었잖아. 다들 고마워. 남은 날개 잃은 자는 전부 차스카랑 아는 사이야. 피시카는 풍선 사격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와스카르는 여전히 김 맞히기에 빠져 있을 거야. 준하는 늘 비행장 위에서 잿더미 성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부탁할게. 생각만 똑바로 하면 대담하게 나설 수 있어. 실력이 되면 설마 내 가면이라도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가면을 안 벗는 거야? 격려나 위로는 다른 사람들이 잘하지. 내 방식은 대가를 계산하는 거야. 실력이 설마 되면 얼굴에 내 흉터가 가면이라도 있어서 가면을 안 벗겨보신다. 벗는 거야? 생각만 똑바로 해두면 실력이 되면 대담하게 나설 내 수 있어. 가면이라도 벗겨보시든가. 너 설마 얼굴에 흉터가 있어서 가면을 안 벗는 거야? 생각만 똑바로 해두면 대담하게 나설 수 있어. 피시카, 조금만 더 생각해보지 그래. 고마워 족장. 근데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피시카, 비행 시험이 재개된대. 무토타도 있었네. 아, 알파 씨가 보내서 온 거야? 안 그래도 피시카랑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너도 부족의 상황을 알잖아. 너처럼 경험 많은 전사가 계속 이렇게 있어선 안 돼. 됐어. 그게 언제적 얘긴데. 난 날개 잃은 자가 된 지 오래야. 비행 기술은 진작에 다 까먹었다고. 부족에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나서겠지만 비행 시험에 또 참가할 필요는 이제 없어. 요 몇 년 사이에 깨달았어. 모두가 알파 장로님 같은 끈기를 가지고 날개 잃은 자에서 벗어나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 하지만 꼭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
긴용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매일 열기구를 손보고 승객들의 반응과 표정을 보는 것도 충분히 보람차다고 생각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비행시험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지.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알겠어. 그럼 더는 강요하지 않을게. 참, 시간 괜찮으면 열기구 한번 타볼래? 너희들도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래, 열기구를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차스카가 소식을 알리러 오다니. 알파 씨도 드디어 다른 사람한테 일을 나눌 줄 알게 됐어. 비행시요? 이제 와서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몇 번을 시도하든 긴용이 나 같은 노름꾼을 인정할 리가 없잖아. 와스카르, 균용은 그런 이유로 널 거부하지 않아. 그럼 다른 이유로 거부한 거겠지. 난 투지도 재능도 없다고. 모두가 너처럼 타고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직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녀석들한테나 가봐. 난 비행 시험에 참여할 시간에 긴 맞히기나 몇 판 더 하는 게 낫겠어. 날개 잃은 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와스카르도 한때는 투지를 불태우는 전사였어. 하지만 투지만으로는 긴용의 인정을 받을 수 없지. 긴용이 그렇게 엄격해? 풍선 사격이랑 긴 맞히기에선 자유분방한 용도 꽤 많아 보이던데. 사람들이랑 노는 거랑 사람의 목숨을 짊어지고 하늘을 나는 건 다른 문제야.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면 비행사의 실수로 사람은 물론이고 균형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그러니 날개 잃은 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한이 있어도 거절할 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 그 점은 우리와 긴용 모두 같은 생각이야. 준한, 또 옵직 하나타를 보고 있는 거야? 차스카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비행시험이 곧 재개된대. 가서 참여할 거지? 날개 잃은 자의 뜻을 잊으셨어요? 저흰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시험을 포기한 자예요. 그래서 날개 잃은 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알파 장로님은 매번 지치지도 않고 소식을 알려주시지만 뭐가 달라지겠어요? 안 될 놈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이번엔 시험장을 전면 보수해서 전보다 훨씬 편하게 날 수 있을 거야. 코이유르도 한 번 더 도전할 예정이고. 아니, 됐어요. 진짜로 비행부대에 붙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나 알파 장로님처럼요. 준한! 비행시험이! 차스카 언니랑 여행자님? 벌써 오셨군요. 그럼 준한 너도 시험 재개 소식을 들었겠네? 어서 같이 훈련하러 가자. 아니, 난 참여 안 할 거야. 왜? 넌 늘 알파 장로님을 동경해왔잖아. 알파 장로님은 부상을 입고 날개 잃은 자가 되어 몇 년을 밖에서 떠도시고도 결국 다시 일어나셨다고. 난 장로님 같은 의지가 없어. 게다가 시험에 참여했다가 또 장로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해.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날 지도해준다고 생각해. 어때? 하지만 난... 하지만은 무슨? 할 얘기 있으면 하늘에서 다시 얘기해. 아니, 잠깐만. 못 따라가겠으니까 천천히 좀 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도 있구나.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 준환의 마음속 갈등을 풀어주는 데는 코이유루가 적임자야. 너한테 도움을 받은 코이유루가 이번엔 다른 사람을 격려해줬네. 보통 충돌과 갈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던데 그 반대의 상황도 있는 것 같아. 날개 잃은 자들한테 소식은 다 전한 거 맞지? 그럼 이제 비행 시험장으로 가자. 꽃깃에 근처에 있어. 차스카! 알파 장로님이 보내서 온 거야? 장로님은 다른 볼 일이 있으셔서. 이쪽 상황은 어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몇 차례의 심연 침식으로 지맥이 흐트러져서 시험장에 각종 막힘이 생긴 것 같아. 이론적으로는 그 막힌 것만 해결하면 기체 열소가 다시 가득 찰 거야. 근데 실행에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 자세한 상황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봐. 아니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좋고. 근데 바람이 부는군. 목표 고정. 와봐. 괴물이다! 발포.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는데 이 분출구는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 고마워. 차스카! 장로 이론적으로는 자세한 상황은 근데 괴물이다! 목표.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는데 이 분출구는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 고마워. 바람이 부는군.
이상하네. 짐에게 혼란을... 에이, 설마 메아리 아이에서 산룡이라도 한 마리 빌려와서 처리해야 하나? 도와주러 온 거야? 고마워. 안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이곳의 막힘 현상은 특제 폭탄으로 처리해야 해. 하지만 폭탄을 들고 이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잘못 부딪히기라도 하면 바로 끝장이지. 그래서 폭탄을 먼저 맞은편으로 옮긴 후 열기구로 다시 옮겨올 생각이야. 적절한 타이밍에 열기구를 맞춰 폭탄을 분출구로 떨어뜨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때? 이해하기 쉽지? 응? 저건 나도 모르겠어. 저렇게 높게 날 수 있다니 신기하네. 위에 올라가서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 연구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시험장을 보수하는 일이 우선이야. 난 맞은편으로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너희 준비 다 되면 불러. 좋아! 준비하고! 목표 고정! 이상하다. 온 힘을 다했는데도 부술 수가 없어. 설마 진짜로 인카나게 말처럼 고체 열소는 안정적인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모든 약점을 동시에 맞춰야만 제거할 수 있는 걸까? 하지만 이 약점들을 동시에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바람이 부는군. 기체 열수가 복구되고 있어. 분출구 문제를 전부 해결한 것 같아. 슬슬 돌아가자. 차! 이렇게 빨리 해결할 줄이야. 역시 대단하네. 이제 기체 열소가 충분해지기만 기다리면 비행 시험을 진행할 수 있어. 인카낙, 문제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험 비행을 해보고 싶은데 준비해주지 않을래? 뭐? 시험장 정리를 이제 막 마친 참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나서서 점검해봐야지. 아, 하긴
네 비행 실력이라면 설사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큰 일은 없겠지. 이 일대는 아직 환경이 불안정해서 직접 비행해보지 않으면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워. 알겠어. 바로 세팅해줄게. 준비 다 되면 말해줘. 준비 다 됐어? 차스카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래, 그럼 힘차게 날아봐. 날자. 버리지 않게 조심하라고. 날아서 내려찍기! 멋진 비행이었어. 눈 깜빡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다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 며칠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사람 살려! 당신들 꽃깃에 사람 맞죠? 빨리 우리 좀 도와줘요. 침착해. 무슨 일이야? 긴용 하나가 갑자기 우리를 습격했어요. 동료랑 물자가 아직 길에 있다고요. 부탁입니다. 제발 동료들을 구해주세요. 뭐? 긴용이 그렇게 사납게 굴었다고? 혼자서 사람 무리를 덮치다니. 보통은 그럴 리가 없지만 뭐든 예외가 있는 법이니 어서 가보자. 이렇게 사나운 긴... 차스카랑 여행자? 알파 장로? 오라, 사람들을 습격했다던 긴용은? 우리가 오기 전에 날아갔어. 지원군이 오는 걸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아. 갑자기 인간을 습격하다니 캐러밴이 운송하던 식량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야. 캐러밴이 운송하던 건 식량이 아니라 천만 다행이다. 열소 날개가 무사해요. 열소 날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열소 날개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지. 와르미가 거래를 요청한 캐러밴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그쪽인가?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알파 장로님이시군요. 맞네. 먼 길을 온 데다 많이 놀랐을 테니 일단 꽃깃태로 돌아가서 푹 쉬시게. 일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지. 알파 장로님, 그럼 긴용 습격권은? 보아하니 이 친구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망가진 상품도 없는 듯해. 그 긴용도 우연히 자극을 받은 걸지도 모르지. 이 부근은 긴용이 워낙 많으니 가끔 돌발 상황이 생겨도 이상한 일은 아니야. 굳이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 그나저나 비행 시험장 보수는 어떻게 됐어?
오, 비행시험! 마침 잘 됐군요. 알파 장로님, 저희의 열소 날개가 비행시험에서 장로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 흥미로운 얘기군. 그럼 긴용 얘긴 그만하고 돌아가서 저랑 열소 날개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시죠. 다 해결된 건가? 순스럽게 잘 풀렸네. 그럼 우리도 가자. 차스카? 피 묻은 깃털? 슬슬 꽃기태의 비행시험 준비가 다 됐겠는데? 시간 되면 한... 응?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히히, 딱 맞춰서 온 것 같네? 근데 생각보다 긴용이 적어. 그거라면 곧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이륙! 진짜 날았다! 몸이 엄청 가벼워. 긴용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 열소 날개? 이거 굉장하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보고도 안 믿겨. 갑자기 어떻게 하늘로 날아오른 거지? 며칠 전에 마주쳤던 그 캐러밴이 열소날개라는 상품을 가져왔어. 손에 든 제어공으로 기체 열소의 흐름을 조절하면 등에 장착한 장치를 통해 날아오를 수 있지. 굉장하네. 맞아. 열소날개가 꽃깃에, 아니, 나타에 대량 보급된다면 우리의 기동성과 대처 속도가 크게 향상될 거야. 그럼 비극도 많이 줄어들 테지. 이거 꿈은 아니겠지? 방금 긴용을 부르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날아올랐어. 꿈이 아니야. 넌 지금 비행시험을 통과한 거라고. 그렇죠, 알파 장로님? 알파 장로님? 근데 열소 날개로 시험을 통과한 것도 인정이 되나? 에? 안 될 게 뭐 있어요. 비행시험의 평가 기준에 긴용을 타야만 점수를 준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하지만 차스카도 부대 입단 심사를 치를 땐 긴용을 탔다고. 비행 기술은 물론 동료와의 호흡도 테스트해야 하니까. 혼자 하늘을 날 수 있으면 그런 건 평가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차스카, 여행자, 두 사람은 열소 날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열소날개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해. 하지만 지금의 시험 기준을 열소날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봐. 왜죠? 준환이 얼마나 힘들게 다시 용기를 냈는데요. 우린 아직 열소날개를 실전에 투입한 경험도 없고 기존 인력과도 어떻게 합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열소날개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시험과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두 일리가 있어. 다만 차스카, 네 방법은 이상적이긴 해도 실행에 몇 년은 걸릴 거야. 저번 전투로 꽃기태는 너무 큰 피해를 입었어. 열소 날개를 도입하면 전투력도 보완하고 모두의 사기도 올릴 수 있을 테지. 실전 경험은 실전에서 쌓으면 되지 않겠어? 준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마. 준환,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마울 거 없어. 잊지 마렴. 넌 네 힘으로 날개를 다시 손에 넣은 거야. 장로님, 큰일이에요. 긴용이 또 캐러밴에 습격했어요. 또? 너희는 일단 여기에 남아서 차스카! 차스카가 왜 갑자기 달려나간 거지? 그리고 알파 장로도. 우리도 얼른 가보자. 또 이 녀석이잖아! 얼른 도망쳐! 얼른! 이 자식, 이번엔 진심이군. 다들 날개 달린 놈한테서 도망치는 건 무리야. 차라리 맞서 싸우자고. 거기까지. 차스카, 다행이군. 어서 이놈 좀 쫓아내 주시오. 뭐지? 왜 공격을 안 하는 거지? 설마 했는데 정말 언니였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차스카가 방금 저 긴룡을 언니라고 부른 거 맞아? 잠깐만, 코야! 차스카, 괜찮을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 아주는 성격이 개팍해서 무슨 말을... 차스카, 저기 괜찮아? 괜찮아. 걱정시켜서 미안. 언니는 추적을 잘 피해서 이대로 따라잡긴 무리야. 어릴 때부터 숨바꼭질로 언니를 이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너도 알겠지만 난 긴용에게 길러졌어. 그때 용의 둥지에서 나와 함께 자란 게 코야, 내 언니야. 우린 산에서 함께 놀고 쫓아다니며 지냈어. 내가 인간 사회로 돌려보내지기 전까진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지. 모든 긴용이 인간을 따르진 않아.
코야는 함께 자란 나는 인정했지만 다른 인간은 싫어했어. 엄마가 날 떠나보내기로 했을 때 코야는 극구 반대했어. 나중에는 인간과의 접촉을 점점 더 꺼리게 됐지. 코야는 인간들이 널 자기한테서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하지만 그 후에도 우린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어. 꽃기태의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부족을 뛰쳐나가 코야한테 불만을 토로하곤 했지. 그래서 쿠스코가 어릴 때 넌 사람보다 용이랑 더 친했다고 한 거구나. 다만 그 뒤로 여러 일을 겪고 부모님과 꽃기태 그리고 추이추와 함께 지내면서 난 인간들의 행동에 흥미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인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언니를 만나러 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 그러다 코야가 둥지를 떠나 독립하던 날, 코야는 날 찾아와서 부족을 떠나 같이 야외로 돌아갈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 내 기억에 코야가 스스로 인간 부족 근처까지 날아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내가 그 제안을 수락했다면 여기서 너희와 만날 일은 없었겠지? 아니, 많이 망설였어. 사실 그때 난 이미 새로운 가정에 녹아들어 인간이라는 신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상태였거든. 그렇지만 인간을 싫어하는 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지. 하지만 언니는 이미 내 망설임에서 답을 알아챘더라. 내가 배신했다고 여긴 코야는 큰 소란을 피우곤 먼 곳으로 날아갔어. 그 후로 방금 전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 나름 해명해보려고 엄마한테 언니의 새둥지 위치를 물었지만 언니가 나한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더라. 2달 사이에 낀 엄마도 많이 힘들 테니 더 이상 캐묻거나 알아보지 않았어. 그래,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 난 누구보다도 먼저 언니를 찾을 거야. 언니가 날 보기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일단 다친 사람들을 부족에 데리고 들어가서 무토타와 장로님의 생각을 들어보자. 그 긴용은 대체 어떻게 된 거지? 엄청 사납잖아. 그 녀석을 계속 밖에 풀어두면 이런 일이 언제 또 벌어질지 몰라. 긴용이 또 인간을 습격했다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야외의 짐승들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봐, 말 조심해. 긴용은 꽃기태의 동료야. 비행부대의 동료겠지. 그놈들한테 우린 안중에도 없다고. 이젠 열소 날개도 있는데 우리한테 긴용이 더 필요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긴용 없이 꽃기태를 어떻게 지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비행부대의 지위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거겠지. 너 이 자식!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군. 자스카, 저쪽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아도 되겠어? 온 부족이 이 일을 논하고 있으니 당장 저기만 말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갈등은 열소날개와 코야니까요. 평소라면 야생 긴용의 습격은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빈도와 크게 다르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열소 날개가 나타나자 앞으로 꽃기태에 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지. 이러다가 잿더미 성과 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이야. 용을 적대시한 성주 오치카는 불의 신님이 이룩한 평화를 깨뜨릴 뻔했지. 사태가 거기까지 악화되기 전에 차스카, 네가 이 갈등을 중재해줬으면 해. 그래, 알겠어. 여행자, 이미 나타를 많이 도와준 것도 꽃기태가 너한테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고마워. 나도 있어. 걱정 말고 우리한테 맡겨. 그나저나 사태가 너무 빨리 급변했어. 우리가 대처할 틈도 없게. 배후에서 여론을 부채질한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그쪽 조사는 내가 하지. 자스카, 넌 상대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주겠어? 네, 노력해볼게요. 그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지? 꽃깃태의 상황은 언니와 큰 연관이 있어. 언니가 인간을 습격한 이유를 알아낸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아직 날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지. 우리 엄마를 만나러 가자. 네가 어릴 때 살았던 곳이 여기야? 어릴 땐 종종 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면서 언니한테 날아와서 받아달라고 했어. 가끔은 언니가 나를 태우고 나무 위로 날아올라 날 저쪽 고지대로 던져주기도 했지. 나중에 우리 둘 다 더 자란 후엔 근처 해안가에서 더 높은 곳에. 그만해. 더 듣다간 심장에 무리가 올 것 같아. 그래? 난 꽤 재밌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얘기해줄게. 지금은 일단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자. 엄마, 저번 주에도 보러 왔었지? 아버지 쿠스코보다 더 자주 보네. 소개할게. 이쪽은 여행자랑 페이몬, 내 친구야. 이쪽은 우리 엄마, 이름은 인간 언어로 치무프라고 해. 안녕? 아니, 알아듣는다기보다 느낀다에 가까워. 함께 살았던 엄마랑 언니 한정으로. 엄마랑 언니의 경우엔 목소리, 자세, 표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팔에서 구할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 가끔 나도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은 가능해. 마음이 통한다는 거겠지. 걱정 마. 난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언니는 인간을 싫어하긴 해도 먼저 공격한 적은 없었어.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지피는 게 있대? 엄마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에도 안 온 지 꽤 됐대. 그럼 언니가 지내는 곳을 알려줄 수 있어?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꽃기태를 적대시하다간 언젠가 내가 제때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우리랑 같이 가주겠대. 고마워, 엄마.